아까 전에 행정관계 특질을 일반을 설명을 드릴 때요, 약간 그 공익 우선성을 얘기할 때 행정체사의 우월적인 지위는 권력관계는 적용되고 관리관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공익 우선성은 공법관계란 말 자체가 이미 공익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관계도 공법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말은 권력관계도 되고 관리관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필기는 관리관계 X를 이렇게 보다시피 쳐놨어요. 아까 노트 보시면은,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 필기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관리관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관리관계도 비권력적이지만은 공법관계죠. 공법이라는 것 자체가 공익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익 우선성이라는 이 특성은 모든 공법관계에도 다 적용되는 것이다. 앞부분에서 나온 내용인데, 오게 티인데 이런 티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공정력, 존속력 여러 데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공정력 들어가는데, 공정력을 빨리 해서 제대로 좀 잘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시간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행정보안계 특질 제2번 28강 109페이지 하는 것은 공정력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한 시간으로 충분할지 아니면 더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보안의 특질 두 번째로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공정력입니다. 공정력. 이거는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제력이라든지 또는 확정력 이런 말들하고 좀 다르게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언어에 아예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공정력, 한글이니까 한자로 한번 볼까? 그럼 좀 의미가 좀 올란가? 정한다는 정자를 써요. 정력. 공적으로 정해진 현역. 뭔 뜻이지? 느낌이 잘 안 나요. 또 하나가 공정력이란 말하고 유사해가지고 다수설은 같다 그러고 또 그 다수설 정하고 거의 필적하고 있는 부근과는 유래가 나서 있는데, 물론 그 유력설은 자기들이 결코 다수에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학설에서는 이제 공정력을 일명 이제 공정력에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구성요건적 효력. 구성요건적 효력. 그러면 좀 대강 그런 건가 하는 느낌이 듭니까? 잘 안 들어야 되죠. 이제 우리가 전에 규범하고 사실을 배웠죠. 독일말의 사실은 사실이 이제 사실적 효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말도 좀 이상하고. 그런데 이제 약간 유사한 말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유효성의 추정이다 또는 적법성의 추정이다 이런 말도 써요. 그렇군,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감이 좀 잘 안 오는 편이죠. 이런 그 공정력인데, 그럼 공정이 어떤 거냐? 이걸 이제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공정력, 이제 의의가 나오죠. 그래서 의의. 의의가 나오고, 이런 공정력에 의해서 다음에서 이제 공정의 성질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성질도 여러 가지로 구별돼요.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공정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뭐냐 할 때, 왜 이런 걸 인정해야 되지 않은 이론적 근거가 있어요. 이론적 근거 나오는 거 보니까, 느낌상 이것 조금 나름 이유가 있지만 무리한 부분도 있구나, 신뢰보호처럼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공정력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 어떤 것들이 있냐. 첫째로 요하느냐면 요한다고 대답해야 되겠죠. 왜냐면 권력적인 요소니까 뭔지는 모르지만은 요하고, 있느냐면 어떤 게 있다고 이야기되겠죠. 근데 있느냐면 요하는 건 당연한데 있느냐 할 때는 있긴 있는데 그러면 직접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묻는 게 이제 공정의 한계예요. 한계라는요, 한계란 말은 여러 가지로 쓰이잖아요. 위반하면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공정력이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공정력은 그러면 아무데나 다 적용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런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되게 좁아요. 그래서 인정되는 범위인데 공정력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행위라는 것 자체도 독특한 작용이죠. 권력적, 공법적 작용인데 그 중에서도 적부함과 안 되고 무효 안 되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굉장히 좁은 효력이에요. 왜냐하면 이 행정처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주는 이유가 나름대로 공익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우월적인 지위를 주는 순간 국민에게는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늘 불리한 건 아니죠. 늘 불리한 건 아닌데 불리할 수도 있죠. 너무 우월적인 지위가 있을 때는 권력이라고 다 불리합니까? 그건 아닌데 불리할 때도 있고 유리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독특한 작용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계 어떤까지 인정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그럼 공정이 인정된다는데 이게 소송할 때 이제 소송에서는요, 소송의 이유 제공하는 것은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은 내가 이기는 거고, 내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면 내가 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 주장을 한 것을 청구 취지인데, 청구 취지를 뒷받침하는 게 청구 이유예요. 청구 이유인데, 그 청구 이유에서 이유가 있는데 내가 그러면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입증을 하면은 받아들이지만 입증을 못하면은 내가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입증 책임은요, 그냥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그냥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다. 그게 맞아. 정확한 표현 맞아. 맞는데 증거를 든다고 해서 거정 책임이라고 해요. 거정 책임. 거중기할 때 그 거중 책임이라는데 그러면 입증 책임, 거정 책임할 때 그 내용인데 문제는요, 이게 되게 중요해. 입증 못하면은 입증을 못했을 때 말하면 말고 이게 아니고 불이익을 받게 돼. 뭔 뜻이냐면 술 먹고 술 취한 두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고 싸웁니다. 그러면 이제 술 취한 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있다는 거 네가 한번 입증해봐라. 상대방이 있다고 네가 뭐 없다는 거 한번 입증해봐. 이게 싸워. 한 놈은 없다 그러고 한 놈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서로 입증하는데 만약에 입증 책임이 그러니까 이거 뭐냐, 술 처먹은 놈들끼리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소송에서는 그런 게 없어. 만약 입증 책임이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한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할 때는요,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못하면은 없는 걸로 결정되어버려요. 무승부가 없어. 법학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송할 때는 기술적으로 때로는 꼭 원고가 되는 게 유리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델리케이트한 것은 잔머리가 그렇게 대단히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은 때로는 이거 기다렸다가 차라리 우리가 피고로서 방하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 그게 왜냐하면 입증 책임이 그런 거야. 근데 공정력은 뭐냐면 입증 책임에 영향을 주느냐 이건데, 자, 이점 나왔으니까 공정력이 뭔지 좀 얘기해 봐야 되겠죠. 뭐냐면 앞으로 이제 많은 사례를 이야기할 건데, 이제 애가 하나 있는데요. 생일날 선물로 어린애인데 뭐 사주면 좋을까 이러니까 뭐 먹는 거 뭐 삼겹살 이따 저런 애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하고 달라가지고 애가 저는 차를 사주셔야 됐어. 어린애니까. 그게 뭐 장난감 자동차인 줄 알고. 그래서 아빠가 이제 장난감 못 타다니 자동차를 갖다 줬더만은 나는 장난감 자동차 필요 없고 진짜로 가는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맘 먹고 4발 달린 자동차 있잖아요. 그걸 하나 사줬어. 이거 아니라는 거야. 진짜 자동차로 운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했다가 이거는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지 운전하는 거라서 안 된다 이러니까 이마가 저거 사촌형 좀 덩치가 좀 크니까 사촌형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운전학원에 가가지고 운전면허를 받아온 거야. 그래서 운전을 했어. 하는데 경찰이 지나가다가 검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가 좀 뽀송뽀송한 게 영 뭐 동안치고는 좀 지나친 동안이죠. 그래서 니 만나니까 맞다는 거야. 근데 애니까 땀을 흘리면서 뭐 하는 거야. 그게 보니까 뭐냐, 운전면허를 잘못 취득했다는 걸 알게 됐어. 이게 사실은 이 애는 운전면허를 받을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안 나가야 되는데 운전면허가 나간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상대방이 속여서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운전면허를 내준 그 운전면허 행정작용은 위법해. 법에 위반된 거야. 왜냐하면 뭐 쏘갔지만은 원래 안 나가야 될 사람 나갔으니까. 그래서 결과가 뭐냐? 행정에서 잡아가지고 취소를 했어. 그래서 애가 이제 운전을 쭉, 이제 처음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어. 그죠? 이런 면허를, 이런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운전을 쭉 이렇게 해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해가지고, 신문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경찰관 아저씨, 모자가 이상하네. 그래서, 경찰관 모자는 어떻게 생겼나? 하여튼간 이렇게 생겼다. 하여튼간에, 이래가지고 경찰관이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이래 됐지. 이래가지고 이마가, 애기지. 애기니까 기가 좀 많이 잡됐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운전면허증을 내준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마가,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튜브야, 튜브. 그래서 이제 이마가, 죄송해요.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사건인데, 그럼 이 사건에서 이제 이 사건의 계기를 가지고 면허가, 봐봐요. 취소되었어. 잘 알다시피, 이 판례는, 이 판례 하나만 가지고도 답이 된 게 5번이나 돼. 나는 이제 사실은 사례만 봐도 일단 점수를 따고 보는 거지. 취소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취소돼서 얘가 이제 운전 못했어, 그다음부터. 근데 문제는 이때야. 이때 이제 운전했잖아요. 이때 이 사람은 운전을 했단 말이야. 이번에 운전 안 했다고. 근데 이때 운전이, 면허가 취소되는 거는 행정적인 처분인데, 이때 운전이 만약에 무면허 운전이다. 되게 중요해. 무면허 운전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돼요. 행정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건 물론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뭐 벌금이라든지 지금까지는 안 가겠지만 형벌을 받는 거야. 그럼 이때 사실은 이제 행정기관 형벌을 이제 이런 형벌이죠.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이 형벌을 부과하는 건 뭐냐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냐 할 때 형벌을 부과하는 거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행정청이 아니죠. 다른 국가기관이죠. 다른 국가기관에서 우리는 다 뭐 국가가 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기관이 달라 그죠. 뭐 법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국가에서 법원에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냐. 즉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길게 써볼게요. 법원에서 형사소송이죠. 이러한 법원의 이러한 형사소송에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법원의 형사소송에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양이란 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법원이 형사소송에서 그걸 구하셨나? 무면 운전의 이유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 요 운전면허가, 다시 이 면허죠? 운전면허. 운전면허인데, 이 운전면허는 아직 안 배웠죠? 행정행위예요. 권력적 공법행위예요. 나중에 이제 행정행위 중에서 요거는 뭐냐면 허가란 거예요. 학문적으로 허가의 한 종류예요. 이름이 면허지만은 허가의 한 종류예요. 즉 대인적 허가라 그래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는 본래의 자유를 국가가 이제 있는 자격이 되니까 회복해주는 조치인데 요건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따지면 이거는요 위법한 행정이에요. 위법한 운전면허제. 위반 행정인데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가 위반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 하자가 있는 똑같습니다. 흠 있는 똑같은 말이에요. 흠 있는, 하자 있는, 위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하자란 말은 저 뒤에 가면 또 재량하자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법이 허용해준 범위를 벗어난 재량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뜻이라고. 그냥 단순한 재량 위반은 부당이고요. 또 하자 인서 좀 더 합시다. 행정 계획을 할 때도 재량이 필요한데요. 계획 재량인데 그게 법을 넘어선 정도는요. 형량 하자라고 써요. 또 뭐냐면 국가가 도로나 또는 하천을 이렇게 관리를 할 때 그거 있잖아요. 하천할 때 통상적인 안전 의무를 넘어서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했을 때 그거는 위법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것도 영조물의 하자라고 표현해요. 하자는 이런 뜻인데 자 하자는 얘기인데 이 하자의 종류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이제 좁은 의미로 보면 일반적으로 하자할 때는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눈에 딱 보여 명백하다는 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뭐 여자한테 징계 명령이 날라왔다. 뭐 성격이 포악하니까 이제 그렇겠죠. 근데 그런 애들도 있어요. 징계 명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여자잖아요. 그래도. 그 경우는 누가 봐도 뭐 이걸 막 법을 해석해가지고 여자도 법 해석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논란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런 거는 무효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사실은 아닌 경우 있겠죠. 뭐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명백하지만 중대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아예 경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런 거는 뭐냐면 이 운전면허가 취소할 수 있는 면허가요. 우리 하자에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는데 취소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행정이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로서 이제 운전면허지. 운전면허가 이루어졌을 때 이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취소가 된 거지.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가 됐어. 가지고 이제 걸려가지고 뭐 취소할 수 있다고 언제나 취소된 게 아니고 걸렸으니까 취소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중간에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요 운전면허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요게 핵심이야.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있다고 볼 거냐? 즉 취소하기 전까지는 없다고 볼 거냐? 그거는 그 나라마다 법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면 돼.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있다고 본다 해도 가도 되고 없다고 본다 해도 돼. 왜냐하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국가가 비록 예를 들면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제 경미한 하자가 있을 때 무조건 효력이 없는 것보다는 일단은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해 준 쪽이 행정처의 우월적인 지혜는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월적인 지혜를 강조할 때는 그렇게 되고 또 만약에 조세부가 처분, 운전은 그렇지만은 위반 조세부가 처분이 있는데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취소전 조세부가 처분이 있을 때 만약에 국민이 있다가 이거 하자가 있으니까 나 세금 못 내겠다 이렇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효력이 없다. 그러면 아예 있잖아요. 뭐 방법이 없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효력이 있다 할 때는요 국가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낼 때까지는 취소될 때까지 책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강제 집행할 수 있으면 국가로서 유리하겠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나라가 법 정책적으로 결정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결정하고 있냐면 보통은 행정행위가 있어요. 그죠? 수만 건의 행정이 있으면 그 중에서 잘못돼가 하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 같은 것도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은 자체 내에서 다 검수를 하고 해서 잘 안 나오지만은 재수 없으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보통은 행정에 있으면 적부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하자가 좀 있다고 가지고 무조건 스톱을 시켜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취소가 되면 취소가 판단이 나오면 취소가 되면 그것도 효력이 없는 거지만은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까? 효력이 있는 걸로 할까? 없는 걸로 할 때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그냥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효력을 있는 걸로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운전면허 효력이 있는 걸 하는 거야. 면허라는 것은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야. 이게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냐? 이 사람은 무면허 운전은 아니야. 이렇게 인정해주는 효력을 우리가 뭐냐? 공정이라고 그래요. 이게 유리한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조세부과가 됐는데 상대방이 하자겠다고 주장을 해요. 행정처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냥 취소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한 소송이 제기되어가지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부에 나오는 공무원이나 담당 세무서장이 나와가지고 자기들도 그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자기들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취소의 사유가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취소 판결 나오기 직전이야. 그래서 이제 곧 취소 판결 나올 것 같아. 법정에서 특별한 일이 없었으니까 취소 판결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미 이제 납부기간이 지나서 체납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체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체납이 됐다. 그럼 이런 체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청에서는 이제 그 자체 관리 매뉴얼에 보면 체납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압류를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돈 안 내면 공매 청산 절차를 밟아야 돼. 그럼 압류, 공매, 청산이라는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압류를 했단 말이야. 상대방이 딱 전화해가지고, 아니 지금 소송 진행이고 본인도 다 하겠다는 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다 취소가 곧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의 땅을 압류하고 합니까? 또는 왜 이걸 매각합니까? 매각하게 되면 내가 이 공장을 돌려받지는 못하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이랬을 때 공무원이 한 얘기는 뭐냐면, 아는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행정부 내부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행정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미 체납이 돼가지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관리 절차상에 이제는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강제 징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아니 취소할 수 있는 저거가 잘못 처분을 내놓고 나서는 또 그러니까 잘못된 처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있잖아.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강제 집행이 가능할까?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무효는 몰라도 취소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의 효력은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걸 외놈들은 일응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응.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잠정적으로는 쓰죠. 일단은 취소가 되기 전 취소를 소송을 해봐가 판결 나봐야 알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걸로 그렇게 가는 걸 우리가 공정력이라고 표현해요. 되게 쉬워, 그죠? 쉬운데 이게 이제 왜냐면 조금 무리한 거거든요. 왜냐면 국가기관이 한 작용이라 가지고 하자가 있는 게 분명하지 않지만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통용력을 인정해 주니까 너무 권력적인 요소가 제일 강하죠. 사실은 우리가 행정주체사에 우월적인 지위를 준다고 하지만은 그런 권력적인 성질이 제일 강한 게 바로 바로 이 공정력이에요. 그래서 행정법 전체 체계를 강화해 보면요. 한번 볼래요? 사실은 행정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하자에서는 사실은 취소가 대부분이에요. 또 저희가 행정재행소송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대한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취소는 자세히 다 규정을 해놓고 나서 나머지 무효동 확인이라든지 부작이라든지 당사소송은 취소소송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요거는 적용되고 요거는 적용 안 된다. 이러고 말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는 취소소송 또는 취소소송에 속되어 있는 항고소송 중심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취소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공정에 대한 입증 책임. 그래서 의, 성질, 근거, 입증 책임, 나중에 이런 등등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안에 더 잘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많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한 개 같은 거는 바로 있잖아요. 공정력의 의에서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공정력의 의 들어가는데 의에서 이제 좀 더 공부할 때
성질이 나오는데 성질은 제목은 성질 하나지만은 성질은 한 서너 개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동을 말이니까 국어니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에게 학원 강의고 또 뭐 그러니까 간단한 이런 게 아니고 사실 매우 단순해요. 한번 볼까요? 취소할 수 있는 얘기가 홍지적은 단지 뭐냐? 이거는 워낙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죠. 그죠? 일단 대상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행정에 하자가 있는데 취소를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조세부가 치면 학생이 선생님 우리 집에 세금이 뭐가 되는데요 좀 잘못됐는데 그럼 내가 취소해 주시 됩니까? 안 되지. 왜? 나는 뭐가 없어요. 취소권이 없어. 아무리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라도 그거를 취소를 한다는 것도 취소 자체도 하나의 행정이거든요. 취소한다는 자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누가 해야 되냐? 취소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지. 너무 당연하지. 그래서 취소권자가 그죠? 언제, 그러니까 그럼 뭐냐면 취소할 수 있다는 상태는 나중에 이제 취소가 될 수 있는데 취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효력이 없어지는 건 분명하고 이런 취소할 때까지는 취소할 때까지는 아마 이게 취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만 이거잖아요. 잠시 동안만 되잖아요. 잠시 동안 정해진 혈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잠정적으로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이 말 속에서 이런 잠정적인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잠정적이란 말을 일응이라고 표현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외석 용어이기 때문에 하나 일자에다가 응하는 응자를 씁니다. 일응. 잠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담정 취소할 때까지는 그게 이제 우리가 행정행위가 이 사회에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통하는 거죠. 아까 전에 운전면허로서의 효력이 통한다는 거잖아요. 통용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된다, 통용이 인정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거는요, 통용력은 통용되는 힘이잖아요. 힘이 인정된다니까, 그 힘은 뭐냐면 법적인 힘이죠. 또는 사실상의 힘이겠죠. 죄송해요. 어쨌든 힘이니까, 아까 전에 경찰도 있잖아요. 이거 취소하기 전까지는 운전면허 이거 효력 없다고 주장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본인도 마찬가지. 그 처벌받은 상대방도 조세부가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 못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자기도 세금을 내면서 또 내놓고 나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뭐냐면 통용력은 구속력인데 구속력이 발생하는 거지. 이런 그 구속력은 누구냐면 국가기관도 구속되고 그 다음에 이런 상대방도 구속되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당사자 이런 당사자와 그 다음에 당사자라는 것은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한 국가기관하고 취소권자하고 또 그 상대방이니까 상대방을 얘기하니까 이런 다른 국가기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똑같이 결과적으로 범위는 다 똑같지만은 여기는 각 구성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이런 것들이 구속된다는 거죠. 뭐에? 일단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의 의사표시에 구속됩니다. 운전면허 임하는 운전의 자유가 회복됐다. 또는 아까 전에 조세납부 의무가 있다라는 말에 구속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구속되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이 뭐냐면 그 효력을 뭐냐면 운전면허의 효력이나 또는요 조세 부과청의 효력을 구속된다는 말은 내가 부정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힘이죠.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알고 보면 똑같은 말을 그냥 통용이 인정된다는 말 안에 그 말이 잠정적인 통용이 인정된다는 말하는 잠정적으로 당사자와 다른 국가기관도 구속한다. 그러면 다른 국가기관이 구속된다는 말은 구속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내용은 되게 단순해, 그죠? 이게 공정력의 핵심이에요. 자, 이때는 뭐냐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일을 나옵니다. 여기 바로 그냥 한계예요. 공정의 한계는 바로 이러한 공정력이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겁니다. 공정이 인정되는 범위인데 한계라고도 표현하죠. 인정되는 범위인데 공정의 한계, 또 공정이 인정되는 범위인데 그러면 인 것 아닌 것 출제되거든요. 인 것은 뭐냐면 봐봐요. 쓰는 것들이요.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취소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가 있는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나 사실은 하자가 있는 거는 무효인 것도 하자가 있는 것이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보고 하자가 있느냐고 표현해도 틀리지는 않지만은 하자가 있는 게 전부 다 공익이다. 그건 아니겠죠. 근데 하자가 있는 것은 뭐 엔드입니다. 교집합이야. 하자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 하자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행정행위라 해야 돼요. 행정이 배웠어, 그죠? 행정은 뭐냐면 그 자체가 행정주체여서의 우월적인 지가 인정되는 권력계되죠. 그러면서 뭡니까? 공법행위 또는 공법관계라 해야 돼요. 공법행위에서 공법관계가 발생하죠. 이게 뭐냐면 공법행위 중에서도 권력적인 거, 그게 행정행위를 얘기하죠. 그 중에서도 뭐냐? 취소할 수 있는 경미한 하자가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뭐냐? 공정력이라고 한다. 그럼 아닌 건 뭐냐? 우리가 전에 공부할 때 배웠는데 이렇게 교집합의 경우는 아닌 거는요.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남자의 후보에 여자들이 이제 남자 후보할 때 남자는 적어도 뭐 키가 그래도 1m 한 80, 5는 7은 돼야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키는 좀 높죠. 높은데 상당히 높은 거야 이거. 키 높이 교단인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여자들이 기준 두 가지야. 키도 크다, 키도 작다. 키도 크다, 키는 작다. 이게 두 가지야. 나머지 이제 잠은 키도 크다, 키는 크다. 키만 크다. 요 남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키도 크다. 이게 최고 좋고 키만 크다 그 다음이고 나머지 키도 작다 이게 최악이고 키만 작다 이건 차악이고 이거죠. 이건 일단 둘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요 요건이 안 되는 거야. 키가 작다 아예 후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남자 또는 를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그건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는 거죠.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취소할 수 있는 적부한 거 무조건 안 되겠죠. 그 뒤에 뭐라도 안 됩니다.
뭐 권력적, 비권력적, 법률행위, 사실행위도 안 됩니다. 무효인 거 무조건 안 됩니다. 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무효하고 비교되겠죠. 왜냐하면 택도 없는 건 잘 비교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비권력적 적용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비권력적인데, 비권력적인 것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공법행위 중요하죠. 그래서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는요, 취소할 수 있는 개념이 안 나와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왜냐하면 공정이 없어요. 이거는 우월적인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관계는 우월적인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이 없고, 거꾸로 공정이 없으니까 인정이 안 되니까 취소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와요. 왜? 취소할 수 있는 자체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공법상의 계약이라든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국고행위, 물론 안 돼요. 사업상 계약이라든지 취소할 수 있는 사실행위 아직 안 되는데요.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는 것은 뭐든 간에 다 비권력적이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로지 뭐냐, 공정이 되게 까다롭죠. 왜? 국가 정책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는 이미 끝났어요. 설명권. 두 번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순서대로 한개 들어가서 또 이야기하고 도 좋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위에 있는 이 개념, 내가 일단 이 개념의 줄기를 정확하게 잡아놓고 이 줄기로부터 이제 사실은 발행시켜 나가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나옵니다. 공정에는 취소권자가 나오는데 취소할 때까지 이게 이제 잠정적 통용력이라고 표현해요. 왜냐면은 잠정적 통용이 인정되어서라는 뜻이죠. 요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이게 바로 뭐냐, 성질인데 공정력은요 잠정적 통용력이라는 거죠. 이런 잠정적 통용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두 번째 뭐냐면 취소할 때까지는 이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때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취소는 한 방에 해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아니죠. 한 방에 딱 보고 나서 취소,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런 행위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럼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취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행정기관에 의해서 취소할 때가 있어요. 행정행위에 있어서 만약 경찰청장이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건 행정작용이에요. 자, 이렇게 국민에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작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한 방에 끝내는 게 아니고 미리 국민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 같은 걸 줘야 돼요. 그래서 행정 절차가 진행돼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 절차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취소가 행정청에 의한 직권 취소의 경우는, 직권 취소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으로 하는 취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 절차가 적용될 거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까 전에 이 조세부가처분을 위반하니까 취소를 해주세요라고 쟁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뭐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 쟁송 취소예요. 취소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직권 취소가 있고 또 하나가 쟁송 취소가 있는데, 쟁송 취소는 뭐냐면은 행정 쟁송 이란 절차가 진행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냐면 이 효력은 절차적인 효력이죠. 자, 봐봐요. 절차적 효력이죠. 그러면 제가 이걸 절차적 효력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효력이, 성질이란 효력이 이런 절차적 효력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닌 건 뭐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제가 남자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뭐가 아니에요? 여자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죠. 그게 뭐냐면 실체적 효력이 아니다 이거야.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체란 말이 뭐예요? 내용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자가 있는 위반 행위 맞는데 취소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만 일단은 효력이 있는 걸로 보고 진행합니다 이런 뜻이지,
잠정력이 그걸 보고 공정이라는 것이지 공정력 취소할 때까지는 잠정력이 통용이 인정된다는 것이 정말로 이 행정에서 제가 하고 있는데 하자가 있는 행정위를 정말로 하자가 없게 만들어주는 조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자면 다시 뭐냐면 공정력은 잠정적으로 통용력을 잘 절차상의 효력이지 실제의 효력이 아니란 말은 정말로 하자가 있는 행정위를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그죠? 아직 안 배웠는데 하자가 있는 행정위를 즉 위반 행정위를 적반행위로 바꿔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위를 적반행위로 바꾸는 것을 뭐냐? 하자의 치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정력은 하자의 치유 사유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서 딱 공정 하자의 치유 사유 아직 안 배웠어, 그죠? 2편 3장 8제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약간 좀 힘드시겠지만 따라오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놓는 거죠. 그래서 하자 치유 사유가 아니다. 즉 정말로 하자 있는 행정위를 적법하게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용적으로 내용을 한마디로 이런 적법하게 바꾸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하자의 치유 사유가 아니다. 보통 이렇게 밑에처럼 설명하지 않고요. 법학적으로 제일 간단하고 정확한 표현이 나오니까 하자의 치유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겠죠. 그냥 말이죠. 잠정적인 통용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겠네요, 그죠? 이제 잠정적인 통용력 이해가 좀 되셨죠, 그죠? 됐는데 잠정적 통용력 나오잖아요. 잠정적 통용력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잠정적 통용력 이 말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이런 얘기인데 요거 좀 설명해서 할게요.